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국은행이 바라본 2019년 하반기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장면인데요. 세계 경제 성장세는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생산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와 관련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생산 및 교역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비는 고용 호조와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자, 교역 부분입니다.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투자 부진 지속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경제 미국 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미국 경제는 지금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임금 상승 등 소득 여건 개선으로 소비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향후에도 고용 호조가 지속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재정 부양 효과 약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유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로 지역은 제조업 생산 부진으로 유로 지역은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나 점차 그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고용 개선이 실물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지속, 대미 무역 갈등 등이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역시 일본도 수출 부진으로 산업 생산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다만 일본은 소비 관련 지표는 양호한 고용 상황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향후에는 대미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일본에서는 소비세라고 하는데, 소비세 인상이 8%에서 10%로 2019년 10월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넘어갑니다. 중국은요, 성장 둔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심리 위축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올 1사분기는 6.4%가 되겠고요. 2사분기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6.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 등으로 급격한 성장 둔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신흥국으로 넘어갑니다. 신흥국은 금년 중에는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전망입니다. 아세안 5국은 수출 부진으로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지속에 따라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 소비는 저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인도는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확장적 거시 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도는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모디 정부는 재집권 이후 농촌 경제 지원 및 인프라를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금리 인하 등 확장적 거시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 및 러시아의 경우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브라질과 러시아는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연금 개혁과 관련한 불안이 투자 및 소비 부진을 초래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역시 부가가치세가 인상됐죠. 2019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물가 불안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를 마치고요. 이제 국내 거시경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소비입니다.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겠으나 가계소득 증가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개선 지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소비가 지금 기업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 입장에서는 소비가 부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계소득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명목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계소득도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심리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지난해 말 이후에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 이전 지출 확대 등은 가계의 소비 여력 증대를 통해 민간 소비의 증가 흐름을 일부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입니다. 금년에는 IT 부분 영업 부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감소하겠으나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증가 전환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IT 부분은 금년 중 반도체 경기 회복 지원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겠으나 내년에는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BIT 부분은 글로벌 수요 부진,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유지, 보수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입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에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건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지방에는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아마 건설 투자가 감소세가 예상이 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하겠으나 생활 SOC, 사회 간접자본이죠, 투자 확대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토목은 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민간 부분 SOC 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민간 토목사업, 신속 추진 지원,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대외 거래입니다. 상품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수출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 일본과 한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그렇죠. 통관 수출의 경우는 IT 수출이 반도체 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상당폭 감소하겠으며 BIT 수출도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수출 전망 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은 금년 중 2.2%, 내년 중에는 2.5% 수준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지난 한국은행이 지난 4월에만 해도 2.4%를 예상했는데 7월 18일 날 2.2%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2019년도에 2.0%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금년에는 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겠으나 민간 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할 것을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민간 부분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금년에 비해 성장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항상 정부 관계자들은 가면 갈수록 좀 경기가 좋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는 저성장 시대가 왔습니다. 뉴 노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투자도 어려워지고 또 개인들의 소비도 좀 부진되고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크나큰 경제 큰 파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성장에 대한 지출 부분별 기여도를 보면 금년 중 내수 기여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수출 기여도는 상당폭 하락할 전망입니다. 순성장 기여도는 2018년 내수가 1.6포인트, 수출이 1.1포인트, 2019년도 내수는 1.6포인트, 수출은 0.6포인트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쌍방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금 완화되고 있고요. 하방 리스크는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고용으로 넘어갑니다.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 부진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금년 2, 4분기 중 취업자 수 증가폭 전년 동기 대비 23만 7천 명으로 전기분 17만 7천 명보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서비스업 고용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조업 고용은 전기, 전자를 포함한 상당수 업종에서 업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감소세가 이어지고, 건설업 고용은 건설 경기 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금년 중 20만 명, 내년 중 18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올해가 3.9%, 내년도에는 실업률이 3.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넘어갑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국제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요인과 정부 정책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GDP 캡 룰이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입 물가는 지난해보다 낮은 국제 유가,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으로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누진세 개편,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등으로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공급 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간접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정부 정책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률이 금년보다 높아지겠으나 오름세는 지난 전망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금년 및 내년 중 각각 0.7%, 내년도에는 1.3% 상승할 전망입니다. 근원 인플레이션, 식료품, 에너지는 제외되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각각 0.8%와 1.2% 상승할 전망입니다. 자, 경상수지로 넘어갑니다.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가 유지되겠으나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흑자 규모는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품 수지는 원자재, 자본재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여건 악화로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면서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고요. 서비스 수지는 적자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여행, 운송 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폭이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9년 중 590억 달러, 2020년도 중에는 585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 3%대 중반, 내년도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등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로 이어갔으나 건설 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 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 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 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4월 한국은행 전망치가 2.5%를 화해하는 2%대 초반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